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목요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전기에 발생했었고,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여기까지 했었고 문제 같이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에 이어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처음 접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같이 그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자기장 속에서 이제 이 자기력이 작용을 할 텐데, 이 자기력에 의해서 나침반이나 자석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세기는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그 위에서 정했던 방향을 참고를 하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S극과 S극 사이에서는 이제 S극 옆에 N극이 있겠죠. N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방향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도중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3.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 보면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줘요. 그러면은 내 손가락이 감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을 보면은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형 도선에서는 내부는 직선이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이 됩니다. 세기를 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다음으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이제 코일 내부에는 직선 모양, 외부에는 막대 자석 주위와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을 보면은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 오른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전류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가리키죠. 그럼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 방향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이 코일에서. 세기를 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요. 다음 5번 전자석.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인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돼요. 극을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어요. 그리고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세요. 이제 이런 전자석은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자기공명 영상 장치 등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도선은 힘을 받게 돼요. 힘의 방향을 보면은 오른손에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어느 방향?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다시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폈을 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딱 했을 때 이렇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힘의 크기를 볼까요? 힘의 크기는 앞에서처럼 전류 및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요. 그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평행일 때 0이 돼요. 이 자기력은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등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동기예요. 전동기의 원리는 일단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석 사이에 이런 형태의 코일을 놓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돌게 됩니다.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놨을 때 이유를 보면은 이 A, B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위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고 C, D에서는 아랫 방향의 힘이 작용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 돌겠죠. 그래서 두 힘에 의해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약간 헷갈릴 텐데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N극과 S극 자석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S극이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A, B 방향에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전기력이 어디로 받을까 딱 해보면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이 손가락 방향, 전류는 이쪽이니까 이쪽이 엄지손가락 방향. 그럼 자연스럽게 힘은 위쪽 방향으로 받게 되죠. 이제 CD는 이거와 반대예요. CD에서 전류는 D에서 C로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고 전류는 D에서 C 방향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힘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에서는 위쪽으로 받고 C, D에서는 아래쪽으로 받아요. 그러면 코일이 이 도선이 이 상태일 때 여러분이 A, B 부분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고 C, D 방향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코일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예요. 전동기는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이 돼요. 움직이는 거의 모든 기계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사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 장간 테스트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하고, 이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의 특징으로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합니다. 일단 맞는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 서로 교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한 곳일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3번도 맞았네요.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의 자기력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자석에, 일단 A 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B 극에서는 또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나오는 곳은 N극, B도 N극.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는 같은 극이기 때문에 trọng력이 작용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고르시오. 이제 저번에 한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왔는데 미리 푼 거였군요. 좋고,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골라봅시다. 4번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으로 딱 감아버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은 N극 방향, 이 방향이 동서남쪽이 되겠네요. 맞죠? 5번도 보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싹 전류를 감아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동서남쪽, 맞죠? 6번 보면은 코일이니까 또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싹 감아보면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동쪽이 됩니다. 7번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8번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과 같게 됩니다. 9번 볼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1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A, B, C, D 중에서 고르시오.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전류는 이쪽. 그럼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손바닥 그림을 그려볼까요? 손가락 이쪽 자기장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그러면은 손바닥은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이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 찾기예요. 이제 이렇게 직선 도선 주위일 때, 원형 도선 주위일 때, 코일 주위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보면은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향할 때 이렇게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러면 손가락 방향이 N극이에요. 맞죠? 두 번째로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서는 직선 도선을 원형으로 감았을 때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똑같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 그리고 오른손을 딱 감았을 때 이 손가락 끝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도니까 자기장 이쪽 방향이겠죠, 아래쪽에서는. 다음으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 내 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오른손 내 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맞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딱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가리키니까 왼쪽이 N극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다음 문제 볼게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1.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A, B 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각각 쓰시오. 전류가 위로 흐르면 오른손을 쫙 감아주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B에서는 그럼 이쪽 방향, A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 접선의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A는 동서 남쪽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B는 동쪽 방향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번 보면 전류가 1번 아래로 흐르면은 엄지손가락 아래로 있을 때 손을 감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시계 방향. B는 아래쪽, A는 왼쪽. A는 동서쪽, 서쪽 방향이고, B는 동서 남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중심인 O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쓰시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싹 감아줘요. 그러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싹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은 이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감을 수 있죠. 이쪽 방향은 위쪽 방향, 동서남북쪽 방향이다. 쉽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해보면 쉬워질 거예요. 2번은 이제 전류의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남쪽 방향이 되겠죠.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코일의 서쪽 부분이 띄는 자극의 종류를 쓰시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손바닥을 싹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방향, 그러면은 오른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럼 동서쪽 부분이 뜨는 자극의 종류는 S극일 거고, 나침반 A, B, C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쓰면은 A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죠.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은 동쪽, 그리고 B는 또한 동쪽이고, C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서쪽을 띄게 되겠네요. 서쪽 방향.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 이제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볼게요. 굉장히 쉽죠? 쉬워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수직이 되도록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해요. 이때 도선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막대자석 사이에 놓인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고르시오. 전류가 위쪽, 그럼 엄지손가락은 위쪽, N에서 S니까 자기 그 손가락은 오른쪽. 그러면은
손바닥은 이 니은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2번) 보면은 N에서 S 하면은 손가락은 왼쪽, 전류는 아래쪽. 그러면은 손바닥은 니은 방향이겠죠. 또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죠. 오른손을 이런 형태로 딱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어느 방향을 가릴까요? 이렇게 뒤쪽을 가리키죠. 니은 방향이죠, 이게. 3번 보면은 손가락은 오른쪽, 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앞을 뚫게, 종이를 뚫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죠. 4번 보면은 손가락은 왼쪽, 전류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은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손바닥이.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말구자석 사이에 놓인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똑같아요. 1번하고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1번 보면 전류, 자기장은 아래쪽, 전류는 왼쪽. 그럼 손바닥은 기역 쪽이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앞쪽이죠, 손바닥은. 기역이고. 2번 보면 N에서 S, 손가락 아래쪽, 전류는 오른쪽.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만들기 힘드네요. 어쨌든 만들어 보면은 손바닥은 이렇게 뒤쪽을 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 3번 보면은 손가락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이고 전류는 왼쪽 방향. 그러면은 손바닥은 뒤쪽을 D를 향하게 되겠죠. 또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 이쪽 방향 그렇게 한 거 맞죠? 4번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은 위쪽 방향, 전류는 오른쪽 방향 하면은 손바닥은 기역 방향을 향하게 되겠네요. 맞죠?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구좌석 사이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놓여 있어요. 일단 자기장은 N에서 S, 오른쪽 방향이죠. AB 부분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 기역과 니은 중에 고르시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고르래요. 그럼 이것도 오른손 이렇게 딱 해보면 되겠죠. 자기장은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죠. 손가락은.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앞쪽 방향이겠네요. B에서 A쪽으로. 그러면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그림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 아래쪽.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은 위를 향합니다. 그러면 기역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CD 부분에선 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잠깐 그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여러분들은 이 뒤에 이 문제들 많죠. 하지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꼭 풀어야 됩니다. 몇 문제 안 되네요. 한 10분이면 풀 수 있겠죠? 아닌가요? 일단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 출석 과제로 이 12번 문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꼭 푸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질문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험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